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아직도 망설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용기를 내도 되는 시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어제 페이팔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호재를 끌고 오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캐쳐님, 그러면 일단 시장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코인들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실전 투자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지금 페이팔이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출시를 하면서 블록체인 킬러 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SEC 등 미 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페이팔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페이팔은 수년간 다수의 국가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고, 페이팔은 4억 3,5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에 페이팔이 지금 새로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뿌리고 페이팔 고객들에게 다 뿌린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의 점유율을 앞지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슈퍼앱을 만들겠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페이팔과 이 머스크 간의 관계, 그리고 X와의 굉장히 큰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페이팔과 머스크는 크립토판을 두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지금 과거의 머스크가 X로 바꾸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전체 금융 세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결제 서비스 X에 도입하는 건데, 머스크가 X로 만들면서 꿈이 뭐라고 했냐?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X로 변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지 않아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페이팔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출시했고, 머스크가 계속 미뤄왔던 코인이 뭐였습니까? 심지어 결제 소스 코드의 비트코인은 삭제했지만 끝까지 남겨놓은 거 도지코인이다. 지금 페이팔과 머스크의 X가 손을 잡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도지코인.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집중을 해야 되고, 사실 축적의 적기다. 칼레오와 유명 크립토 전문가인 반대포프까지도 지금 언급을 해줬다. 도지 차트도 한번 보자면 시장이 꺾이면서 고점을 찍고 연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 나옴과 동시에 이 수렴의 상단을 지금 시도하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상단에서 안착해준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직전 고점 뚫는 것은 물론이고, 페이팔이 머스크와 함께 X의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 패권을 가져오고 머스크의 X와 협력한다면 도지코인도 지금 가격 충분히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페이팔의 공식 홈페이지 크립토 거래 파이낸시스를 보면 페이팔 USD, PYUSD가 떡하니 위에 와 있고, 이 밑에 어떤 코인들이 보이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코인들이 당연히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끔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놨고,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이 있다. 여기에 우리는 물음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크립토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코인을 거래할 텐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 두 가지 코인,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 코인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이 해당 네 가지 코인, 페이팔도 명시한 네 가지 코인 어디에도 상장되어 있습니까? 기관 전용 크립토 거래소인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직접 만든 EDXM 크립토 거래소, 여기에서도 정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 두 개는 그렇다 치고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 두 코인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반감기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호재가 소멸되면서 가격도 크게 눌려줬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형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제 받을 수 있는 코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우리들이 계속 트래킹하면서 주목해서 포트에 모아가야 되는 코인들 중에 하나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현재 지금 홍콩에서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정식 크립토 거래소들이 하나 둘씩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데, 그때 SFP 홍콩 증권선물 거래소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개인들 아무 코인이나 다 거래시키진 않을 거고, 최소 2개의 허용 가능한 지수에 포함된 대형 가상 자산만 거래 허용할 거다. 잡코인 이런 것들은 위험해,
자국민들 거래 안 시킬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코인들 크립토의 가장 큰 인덱스 중 일부를 사용해서 최소 2개의 인덱스에 포함된 토큰만 우리는 개인들 거래 허용할 거야 라고 하면은 홍콩에서 개인 크립토 거래 정식 허용하고 차이나 머니 들어온다라고 해도 모든 코인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핵심 갤럭시, 21쉐어스, 비트와이즈, 나스닥, 위썸트리 이 대형 인덱스에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코인은 몇 개입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폴카다,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폴리곤, 칠링. 여기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미국의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홍콩, 개인들과 중국의 차이나 머니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최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페이팔까지도 정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리스팅을 해놓은 만큼 가격적인 부분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오히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반감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의 공급량은 절반으로 이미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계속 이제 반토막 상태로 유지가 될 건데, 다음 반감기까지. 근데 지금 라이트코인 뭡니까? 반감기 이슈 끝나서 가격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갔을 때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지부터 이 해당 페이팔 정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 이 코인 리스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10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에도 모자라 지금 미국의 은행들까지 줄줄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미국 은행 신용 강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강세를 유지했다. 이거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다. 올해 초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대형 은행들까지 디폴트, 뱅크런 터졌을 때 뭐가 가장 많이 상승했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때 대폭등하면서 침체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지금도 같은 흐름.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페이팔 이슈와 함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가격을 치고 올려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은행업계의 혼란에 수혜자임이 입증되면서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에서 분리되고 있다. 이 얘기는 저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침체가 하반기나 내년에 약하게든 강하게든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침체가 왔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질 거다, 경기 침체 오면 비트코인도 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자산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일 것이고 오히려 침체 시기에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거, 저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연준에서 이번에 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뭡니까? 이 규제안이 크립토 시장 망하게 하고 스테이블 코인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아닙니다. 정식 규제의 틀,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틀 만들어 놓고 제도권에서 이제 정식으로 수용하고 밀어줄게. 미국이 크립토 패권 다 가져올 수 있게 우리 연준도 너네들 밀어줄게. 그러니까 규제의 틀 안에서 제대로 한번 구축해보자. 미국이 같이 해먹어보자. 지금 그 내러티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자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 현물 ETF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지금 시기에 했겠습니까? 하반기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부채는 높아질 거고 신용 강등되고 점점 달러의 신뢰가 약해질 건데, 거기에 이제 해칭을 하기 위해 증시가 빠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을 어느 정도 금융 엘리트들은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상원 의원 한층 강화된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 제안, 암호화폐 시장을 이 정통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했고 채택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상자산 자금 세탁이나 사기,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제 상원에서 지금 방지법 발의하면서 정확하게 명확한 규제의 틀 딱 만들어 놓고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다 들어오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해서 테더 점유율 잡아먹고 미국이 다 해먹겠다. 이 미국이 혼자 지금 크립토 시장을 삼키려는 그런 계획대로 아무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면 다 비웃고 SEC가 허락해주겠냐, 무조건 절대 승인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뭡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사람 없고 언제 될까? 이제는 시장이 크립토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사건이다. 우리가 접촉한 인베스코와 블랙록 관계자들 모두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며 기간이 아마도 6개월 이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노보그라츠도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인베스코, 블랙록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 관계자들이 다들 입 모아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내부 정보를 얘기해 준 만큼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 좀 빨리 되냐, 늦게 되냐. 근데 이미 이런 식으로 연준부터 미국
정부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수 있게 규제라는 레드카펫 깔아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신나게 블랙록, 피델리티 등 미국의 핵심 월가 기관들이 뛰어놀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간단하게 도와드리자면 일본 기준으로 확실하게 제가 강조드렸던 29.5K 위에 확실하게 돌파 후에 30K까지 시도 하나 했지만 일단은 물량 소화해주고 지금 리테스트 하면서 29.7K 위에 안착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29.5K 위에서만 안착해주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지금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줬고 이런 식으로 정확히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완벽하게 지금 상승 반전형 패턴을 보여줬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확실하게 반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도지 캔들 지난주 만들어주고 이번 주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샛별형 패턴 대표적인 상승 반전 캔들인 십자 샛별형을 만들어주면서 아주 강한 상승제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예쁘게 딱 주봉 보면 교과서처럼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나고 다시 하락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핵심 저항이었던 이 30K 물량을 소화하고 내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라는 게 한 번에 터치하고 뚫는 게 아니라 터치해주고 물량 소화해주고 다시 시도해야 이 물량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뚫어줄 수 있다. 지금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시 핵심 저항인 30.3K까지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파동 그려주면서 시도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도 이 30K에 엄청난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상단에 있는 매도벽을 한번 소화해주고 지금 내려왔다. 이 물량 소화해주느라 지금 눌린 거지 완전히 다시 또 살짝 반등 줬다가 내려가는 차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물량 한번 받아서 세력들이 먹어주고 눌림 준 후에 재차 시도하면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단에는 이렇다 할 저항 매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 들어와도 충분히 상승해줄 수 있고 또 주목해야 되는 거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는 지금 미쳤습니다. 어제부터 강한 매수세 이미 동참했고 이미 이렇게 비트가 상승할 걸 알았다라는 듯이 미리 올라왔다. 근데 지금에서야 이 개인들 보십시오. 지금에서야 뒤늦게 불이 나게 매수세에 동참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개인들과 반대로 하고 남들이 크립토 시장 욕하고 비트코인 망했다 폭락한다 욕하고 팔고 손절하고 떠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씩 웃으면서 박앤세일이다 생각하시고 모아 가셔라. 그런 팁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개미들과 반대로 하고 이 고래들만 따라 해도 적어도 크립토 투자로 억만장자는 아니어도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또한 최근 기관들이 다시금 강한 매수세를 동참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코인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그런 거래소다. 근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저가권에서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던 거를 다 말아 올리면서 지금 다시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프리미엄이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기관들의 엄청난 대량 매집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했다. 이렇게 V자로 프리미엄이 회복하고 반등해준 만큼 충분히 저는 양수로 전환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 유지될 것이라고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도 스톡홀름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ETP를 상장했다. 지금 미국의 정부, 정치권, 기관, 금융 엘리트들 할 것 없이 다 일제히 지금 비트코인에 미쳐 있다.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 누구보다 똑똑하고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개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방향 흐름대로 이행을 할 뿐이고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퍼드나 개미털기에 올해만큼은 하반기와 내년 반감기만큼은 절대 털리지 말고 꽉 잡고 구축해 나가시라는 거고 지금 뉴욕신문의 3분의 1이 가상자산 미래의 낙관적이다. 이 기사만 딱 보면 벌써 이 개인들 시민들의 3분의 1까지 낙관적으로 본다고 비트코인 고점이다 팔고 떠나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 시민의 3분의 2가 가상자산 미래에 비관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작년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3분의 1밖에 낙관적으로 생각 안 한다. 오히려 지금 상승의 초입이고 기회일 수 있다. 나중에 이런 기사가 뉴욕 시민의 3분의 2가 가상자산의 낙관적 이럴 때는 조금씩 우리는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도 작년 말 최저점보다는 많이 지금 투심이 회복됐지만 최근에 또 비트코인 조금 횡보하니까 개인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관심도 바로 떨어진다. 근데 개인들 관심 떨어지자마자 세력들 어떡합니까? 바닥에서 줍줍하면서 가격 다 말아 올려버린다. 개인들이 던진 거 다 말아 올린다.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다 삼켰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테이커 바이셀
레이시오. 그러니까 시장가 매수 매도의 비율이 급등했다. 강세 활력 신호로 신호가 갱신됐다. 얘기는 뭡니까? 시장가로 매수로 강하게 긁으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상단에 있는 물량을 대량 매수로 시장가로 긁어버리면 이게 짜르르 체결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원리. 모든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는 테이커, 시장가 거래로 상단 물량을 다 체결시켜버리면서 올려야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최근에 포착이 됐다라는 것이고, 주기영 대표까지도 오늘 트윗에 고래들이 29K,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저점 29K에서 엄청난 기가롱 포지션을 열었다. 보시면 사진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29K, 이 바닥 저점에서 엄청난 고래들의 매집세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확실하게 지금 손바뀜이 됐다. 파이어 차트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지금 고래들이 매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넷플로우를 본다면 지금 이 30K, 이번에 이 조정 구간에 엄청나게 고래들은 매집을 이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시사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번 조정 때도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눌릴 때마다 사라. 지금 박앤셀 구간이니까 이 구간 때 계속 29.5K부터 28.5K 여기 마진선이니까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고, 잘 모아가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돌파하고 리테스트 해주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간다라고 하면 아직 어차피 구글 트렌드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점은 과거 불장 때처럼 이런 식으로 이 구글 트렌드가 급등하고 너도 나도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 비트코인 신고가 간다, 투더문 간다 할 때 우리는 그때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 반대로 한다. 지금은 무서워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트코인 다 80K 100K 가고 나서 1억 가고 나서 그때 시작하시면 졸업하는 사람들이 다 물량 떠넘기고 남은 찌꺼기들 받으셔서 고점에 또 물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아직도 망설이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용기를 조금 내도 되는 시기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실시간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팀 텔레그램 링크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가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